이제 1급반 과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2급반 과제 했고 1급반 과제 리뷰. 그래서 1급반의 과목들은 차트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세대 상담, 중독 상담, 신층 상담, 기관 운영법, 성경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이렇게 8가지 이제 과목으로 돼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처음에는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배우냐고. 좀 적절히 배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그 상급반 과목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상급이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이제 2급반 이제 과목이 개설되고 2급반이면 끝나겠거니 했을 때 또 1급반 8과목이 확 늘어나니까 막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많이 배운다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오신 분들은 정말 자기 가정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제 1급반에서 막 정신과 상담을 한다, 뭐 정신과 약물 배운다,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된 거죠. 말하자면 나는 대학만 졸업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석사 박사를 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서 중간에 또 도망가신 분들도 많고 남아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이정선 사모님이세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제 이거는 그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상담센터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누가 배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커리큘럼들 봐도 예를 들면 뭐 그 서던 베프티스트 이제 전통주의 상담하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커리큘럼을 봐도 뭐랄까 좀 정말 실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초보적 수준의 과목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센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담도 할 거예요. 그런 데는 학교니까 아카데믹한 접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데서는 뭐 그런 게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카데믹한 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상담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의식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그 상담 대학원 이제 시작할 때도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상담 대학원은 이제 그게 진행이 될 때 의미는 그게 학교의 의미지 센터의 의미가 아니다. 거기서 상담까지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학교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들을 맞이하는 거다. 상담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었고 근데 나중에 비전으로는 어떤 비전이 있냐면은 이제 센터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센터에서 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과정들을 해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건 이제 비전인데 그 전까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상담사예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상담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급이 필요한 것이고 1급을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과 상담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급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게 전혀 무리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상급반이 되는 거고 이거는 상급반에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정들을 준비하는 것들이죠. 가정, 대화법, 진로상담,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론이고 그 이론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개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묻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또 개론이 커지는 거죠. 또 다시 이제 이론이 원리가 좀 더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급반 넘어가고 2급반 넘어가고 근데 3급반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의미를 갖겠다 한다면 이제 문제를 교회 사역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전도법도 알아서 성경 연구법도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해나가는 법을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3, 4학기 배우게 되는 거고 1급반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은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세대 상담, 중독 상담, 심층 상담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함께 섞여 있어서 세대는 예를 들면 청소년 그러니까 같은 세대가 제일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제 세대에서 한 단계 내려가거나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세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 저 세대 상담 공부할 때 보시면 용어도 연습을 해요. 애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집이 있어요. 용어 집을 찾아가면서 지금 애들이 은어, 그들만의 은어를 쓰는데 이 은어 내용이 뭔가 치면 또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삶이 있어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을 뭐 문헌 연구를 통해 공부한다. 이거는 아카데믹한 접근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고민이 뭔가, 그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아는 거.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중독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대 상담과 중독 상담이 이제 같이 이제 엮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심층 상담이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심층 상담 정도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세대 상담과 중독 상담과 심층 상담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깊은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깊은 수준에 들어가게 될 때 기존 어떤 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차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돼요. 하여튼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할 때는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학기에서는 기관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제 정식 그런 어떤 그 전에 요 단계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하네요. 위치 자체가 여기에 기관 운영법은 뭐냐면은 센터 신설에 관한 방법이에요. 센터를 만약에 자기가 채우고 싶다. 여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냥 우리 한도 내에서만 다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이제 6학기 이후부터는 자기가 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꿈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배워나가는. 그리고 혹은 그걸 배우고 나서 누군가 센터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다. 혹은 협력을 한다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우리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담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션 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성경 세션, 미술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세 개의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사는 상담만 하고 세션 담당자가 있어서 이렇게 연합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하고 고유미 권사님이 성경 세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정선 사모님이 미술 세션을 하고 그리고 최지혜 집사님이 음악 세션을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정채영 성도님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제가 의뢰를 해서 성경 세션 좀 해주세요. 또 미술 세션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에게만 얘기를 들으면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그 한도 내에서만 자꾸 이렇게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걸 다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게 기준이 돼서 발전이 됐는데 그런 발전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고유미 권사님도 음악 세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정선 사모님도 성경 세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션을 다 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신 분들은 이제 세 개씩을 다 배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특화시키려고 했다가 종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근데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했던 때와 안 했던 때 돌아가게 했던 때와 아니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상담도 하고 성경 세션도 하고 음악 세션도 하고 미술 세션도 하고 이게 다 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세션을 하면서도 상담을 해요. 미술 세션을 하다가도 상담을 하게 돼요. 왜냐면 원래 상담하던 기조가 있으니까 세션을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술 세션, 음악 세션을 하게 되면 우리 상담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음악 세션만 합시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미술 세션만 합시다. 미술 세션만 하는 그 1시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렸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게 장단점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다시 그런 집사님이 영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학습법이 있어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게 영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의 어려움을 찾는 거예요. 학습에. 그러면 이제 영어라는 그게 영어만이 아니기도 해요.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영어 말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 그다음에 원인 이해, 내가 왜 이 언어를 못하는가, 내가 이 과목을 못하는가, 원인 이해, 그리고 방법 적용, 변화 형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영어를 대표로 해서 배우는 거죠. 영어는 여기입니다. 저는 영어랑 써서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자꾸 영어 학습법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영어는 빼버렸어요. 학습 상담. 그래서 나중에 뭐 학습 코치, 뭐 학습 지도, 학습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 원리만 알면 돼요. 얘 문제는 뭡니다.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뭡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봐서 얘가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무슨 과목. 그래서 영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요 8과목에 대한 거고 8과목에 대한 또 공부하신 분들의 과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해가 잘 되고 계세요? 오선미 사님 다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1급 과목 들으신 소감이? 2급 과목은 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음. 주로 이제 그 상담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더 가볍던데요. 아 그래요? 이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강의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다 사례 가지고 하니까 뭐든지 다 사례 가지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조남 미사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설명이 1급에? 네, 그런 거다. 다른 곽혜자 사모님 어떠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1급까지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랑 기관 운영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어서 누가 가르쳐 주시면 어떤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자기 센터에서 강의를 열 때 이제 한 이틀 정도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고 보통은 비용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렇게 뭐 겨우 이틀 정도 뭐 큰 시간 할 것도 아니고 네. 4시간,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자세히는 가르쳐 주시겠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 과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일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짜 심리 상담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끝도 없이 네. 네. 말도 못해요. 하나 지난주에 저희 금요일 저녁에 네. 이대 기독교 상담학 장정 교수님 오셔서 네. 자녀교육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음. 그분이 그 목사님이고 서울대에 나와서 미국에서 주류 심리학을 하셨는데 정신분석 자격증을 따셨대요. 네. 몇 분밖에 안 계시다고. 네. 네. 그런데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돌아오면서 3만 불 빚을 졌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피상담자도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1,50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라죠. 네. 당신은 1,501시간을 했다면서 네. 그거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에게 또 슈퍼바이징을 받으면서 뭐 300시간 또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를 하면서 200시간 그게 다 돈이라면서 네. 그래서 자기가 3만 불의 빚을 지면서 공부를 하고 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결국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 그거 공감 경처 이거 얘기하시면서 칭찬해주고 제가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잘 오셨으면 이렇게 좀 제가 얼마나 자기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거울 상 뭐 이런 거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초반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면서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배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셨는데 저게 정말 성경적일까? 그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들으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괜찮다, 뭐 잘했다, 칭찬을 드리는 거. 근데 이제 3만 불을 들여서 물론 이거는 자기한테 한 시간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음표를 또 좀 3만 불이면 얼마나 돼요? 3천만. 3천만 원? 내가 아는 분은 이제 상담받아서 1억 벌었다고. 1억 벌어야 된다고. 10만 1억 벌어야 1억. 보통 1억 기본이면 1억 상담료가 비싼가? 이쪽으로 완전 줄여야 되는데 상담실 열면은 문 닫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떨어지는데 1억이라고. 학부 과정 아니야. 상담만 이제 공부했던 거 이제 대학원 박사하고 교육 과정은 별도. 또 이제 뭐 이제 상담 실습 과정만. 일반 상담 정신분 수업도 막 1, 2년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되고 몇백 시간을 받아야 되고 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피상담자 상담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상담을 그걸
위에 사람한테 또 기본으로 받아요. 받아야 되는 그걸 다 치료가 돼야 한 300시간 이상 받는데 그거는 또 되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좋은 것 같다. 그 사람이 건강해야 되니까 개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비유를 들어 의대 교육을 하는 그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거는 아주 명확하죠. 논리 결과가 아주 명확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구체화된 어떤 실제를 다루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병을 고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원인 결과가 명확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고 또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또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건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에 관한 거는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방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 어떤 수련 과정은 딱 의대 수련 과정이에요. 근데 방식은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용은 다 말한 것처럼 그저 돌이키면 격려해 주는 거, 돌이켜보면 얘기 들어주는 거. 그러니 이 공허함에 이제 그런 의대 형식을 이렇게 갖춰서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가 된 거죠. 근데 목사님 저 그런 궁금한 게 이쪽 이론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먼저 기본적인 자기 마음이 좀 치료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치료했을 때 이런 기본 전제 과정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처음 와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다 저희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또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성경의 상담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적 상담자도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죠. 처음부터 신자여야만 하고 이단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는.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선순환의 어떤 바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그런 선순환의 바탕을 신앙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두냐면 경력에 둬요. 경력이 선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시간이건 3000시간이건 30,000시간이건 간에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순환이냐면 신앙이라는 선순환, 그 다음 믿음이라는 선순환, 그리고 하나님을 또 정말 의지해야 되는 선순환. 이제 이런 선순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여기는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한 사람이 24시간을 살고 24시간에서 뭐 자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을 빼고 나면 이제 그럼 12시간이 남는데 12시간 속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나름의 경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하는 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리학 내용 자체가 통일된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의학은 통일돼 있어요. 의학은 뭔가 어떤 이견이나 반론 뭐 혹은 또 그걸 뒤집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학자마다 얘가 다르고 또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고 또 그걸 또 뒤집기도 하고 그걸 이제 그런 경력이라는 어떤 틀 위에서 그 허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 갈 길이 없어요. 약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거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게 분명해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 제가 낸 돈이 한 170만 원이었는데 실제 든 돈을 보니까 300이 되더라고요. 수정체를 빼고 수정체를 집어넣고 근데 그게 제가 낸 돈과 그 다음에 원래 의료 수가가 이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죠. 그리고 이걸 여기서 안 하면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가.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친구가 해줄 수도 있고 부모가 해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격려를 꼭 거의 가서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회에 되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리면 10만 원씩 이제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내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10만 원씩 낸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선뜻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 성경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안 올걸요. 우리도 10만 원씩 하면. 왜냐면 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격려받으면 되고 또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형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고 이거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력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업적이 되는 거죠. 200시간 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그걸 한 사람이다.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 상담은 그런 심리학의 모델을 안 따르려고 해요. 핵심 심리학은 의학 모델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델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모델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냐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주고 성도가 성도를 돕는 그런 데서 기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한 게 되면 자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 회수 면에서 이제 이런 게 다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가능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는데, 다만 어떤 데서는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은 교육기관으로 교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지금은 일단은 최소한도 내로 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단순 비용 어떤 비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비용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되는 면도 있어요. 들어간 비용은 적은데 얻는 거는 뭐 별로 없다 하면은 또 그게 또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아무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의 턱이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턱을 놓는 그런 이제 체계가 이제 심리학적인 체계라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체계는 이제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정말 기술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거는 좀 다르다, 이런 면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기관 운영법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목표로, 그래서 통역 상담을 보급하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비용은 뭐 저렴하지만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라서 네, 또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기도 한 거죠. 자격증 뭐 심리 상담은 돈만 내면 할 수 있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은 뭐 적지만 실력이 안 되면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과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과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으니까 과목별로 보죠. 차트 상담법. 차트 상담법에서 과제가 뭐가 있나 한번 보죠. 차트 A, B에 대한 설명. 차트 A, B에 대한 설명의 과제를 볼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들으니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중간 객석, 객석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잘 들리는데 컴퓨터나 폰으로 들으면 질문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목사님 설명하는 것을 감으로 잡아 이해할 수밖에 없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차트를 컴퓨터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여러 영역을 하나씩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 꺼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여러 영역을 그려서 쓰면 전체는 파악하기 좋으나 피상담자에게 설명할 때는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시험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서화된 자료들이 없으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걸 가르친 거냐 하면 이제 상담에서 이제 사용하는 차트 A형이 이런 형이에요. 이게 이제 차트 A형이에요. 1급에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차트는 어떤 형태였냐면 기존에 하던 차트는 그냥 텍스트 차트라 텍스트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역 찾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하나 찾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형식이에요. 근데 이런 텍스트 형식의 한계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와 CT의 차이도 역시 그렇지만 CT는 엑스레이는 그냥 단면형이라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검정, 흑백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CT는 더 자세하게 나오고 또 MRI는 또 그걸 이렇게 막 돌려서도 보고 막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영역을 찾아서 유형으로 올라가고 감정 올라가고 욕구로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전체 선순환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인데 이게 뭐 합의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합의의 문제에서 그 합의의 문제는 나타나는 주된 감정은 뭐 미움이다. 미움은 오는 이유는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절망이 오거나 혹은 또 선악의 문제가 오거나 또 가정의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전부 쾌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트예요. 엄청 선생님이 같이 상담하는 분이라 맨날 적어가고 맨날 적어요. 이제 이거를 상담을 배우면 이제 이거를 해요. 맨날 이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컴퓨터로 하는데 지금 좋은 이제 기계가 나왔어요. 아이패드라고 아이패드에 이제 펜슬이 있는 아이패드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쓰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도 사야죠. 혹은 또 이거 와콘 이 타블렛도 써야죠.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익숙하는 게.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에 그 펜슬이 있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화면에다 직접. 그게 이제 나왔어요? 예, 근데 저렴한 모델이 이제 나왔어요.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완전 고가였거든요. 엄청 고가였어요. 급관심. 아, 그래요? 네, 비싸서. 옛날에 100만 원 넘었죠. 애플 펜슬이랑 아이패드가 100만 원 넘었는데 요즘 보급형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한 3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저렴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성경 끝나고 한다고 우리 남편이 벌써 150만 원이 가지고 샀던 거 같아요. 그걸요? 어성경에서 써요? 어성경에서 주로 화면 그림 강의하는 데 쓰거든요. 아이패드를요? 네, 화면 직접 이렇게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화면으로 이렇게 띄운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을 우리 이제 상담에서도 쓸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써주면서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고. 그럼 이제 구조화가 생겨요. 내 문제에 대한 구조화. 그 전에는 악순환의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는 선순환.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를 그려 넣어서 하나님을 꼭 의지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돼서 이제 이거를 아예
이제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은혜 수준만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니까 불신자에게도 쓰기에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안 하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옛날 십자가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버전을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꼭 거치지 않아도 왜냐하면 신자라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신앙적으로 하는 게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원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원으로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상담하지도 네. 그러고 계속 들었는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솔직히. 네. 개념 자체가 좀 정확히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네.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원에서 이 도표로 바꿨어요. 네. 이걸 처음에 원으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그려 들어가는 동심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엄청 복잡하긴 했죠. 이게 막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를 맞아요. 네.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신자들 같은 경우는 계획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자기가 물론 하나님 생각하지만 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할 수 있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찍고 계획으로 가는 게 낫지. 근데 그걸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내용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쾌락에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다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어느 한 점을 찍어야 되니까 이쯤에다가 일단 계획이라는 의미를 뒀어요. 임의로. 그래서 쾌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럼 여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획에서 일로 간다. 그럼 이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요게 이제 욕구에서 은혜로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거를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지난 이제 첫 번째 책에서도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다르게 말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하다가 그다음에 도저히 이 부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가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뭘로 설명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도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도 안 돼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도 여기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지. 그냥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거랑 돌아가는 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돌아가도 되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논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가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저 선을 넘으면 그게 다 되든 예. 목표가 있고 이걸 찍고 가는가 아니면은 그냥 가든가 할 때 그냥 가는 게 개념적으로 명료해지고 그래도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도 여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순한 게 그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조금 하나의 어떤 난점을 해결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그거를 꼭 거쳐서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생각할 때 필요한 그런 일부러 그려놓고 싶다라는 거죠.
그건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제가 해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분은 그걸 배우셨거든요. 차트 상담법을.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실제 저거를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왜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가운데 이미 있는 선만으로도 제가 저번에 저는 몰라요. 이거 저는 처음 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사님이 저거를 설명을 제가 지금 저 단계 넘어가는 단계에 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저 가운데 있는 선만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강을 건넜구나. 건너는 과정이구나. 그래, 나 벌써 반은 했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가운데 전선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든 없든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경험자의 어떤 느낌인가. 네. 그냥 저걸 내가 이미 도로를 넘어가고 강을 건너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욕구를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것만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은혜 단계로 들었으면 뭐 여기를 들었으나 아니면 이렇게 들었으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고안했을 때는 십자가가 있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를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이 속에 내재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게 해주시는 것은 계획이나 능력이나 이걸 보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는 다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차트 A형이에요. 그리고 차트 A형에서 이제 이게 선순환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순환을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1급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게 이제 호르몬 싸움이에요. 1급에서는. 호르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들쭉날쭉 하니까. 근데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면 호르몬은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이제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적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로 인한 어떤 영향도가 적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정신과적 질환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조금만 해도 보통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보다 너무 좌절스럽고 보통 사람이 느끼는 어떤 기쁨보다 너무 이렇게 기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걸 이제 뭘로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게 관건이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악순환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고 정신과적 질환은 욕구가 이제 3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 영향이 생겨요. 하나, 둘 정도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신과적 질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3개, 4개, 5개, 6개까지 있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복잡해요. 6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저기서 또 세고, 그럼 저걸 돌려놓으면 또 여기서 세고, 그냥 막 곳곳에서 그냥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익과 편안을 누리면서도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3개를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착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쾌락만 누리든지 유익만 하든지 편안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익을 누리면서 편안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가 뭐냐면은 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문을 잠그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게임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든지 그냥 삼겹살을 먹든지 아니면 편하게 누워있든지 그게 이제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거 3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최고의 이게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리고 그게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사니까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정신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강박증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친구 중에 뭐 아주 쌈 잘하는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조심조심 살았는데
왜 그런 친구는 뭐 보기에 멀쩡하고 남 때리고 뭐 빼앗고 이런 애들은 멀쩡. 나는 그 정도는 아니.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강박증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불편한 삶을 사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단순한 삶이에요. 나쁜 짓이 단순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거나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욕구가 복잡해요. 그렇게 크게 뭐 누군가를 해치는 아닌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마음이 단순한가 복잡한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은밀한 즐거움이 있어서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문제 목사님한테 네.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문제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저 3개가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복잡한 인간인데 네. 최대한 그러니까 저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울할 땐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 선순환 속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악순환이라 악순환은 삶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해도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무조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하나가 떡하니 생기고 또 떡하니 생기고 그럼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 중에 말이 적고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고 그런 아이들은 이런 거에 빠지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자꾸 초현실적인 세계, 비현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상담을 하면서 그걸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현실로. 자꾸 이렇게 풍선처럼 올라가려면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날아가게 되니까. 또 이제 부모님이 얘가 이렇게 잘하다가 이게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멍해지고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엉뚱하냐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 책임, 자기 해야 할 일, 자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만 잘 보내서 이렇게 딱 안착만 돼도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뭐 부모님이 바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와중에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붕 떠버리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돼서 상담을 한다고요. 그렇게 막 이제 비현실적인 세계, 그러면 이제 환각, 환청, 망상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해져 버려요. 듣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들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못 보는 게 자기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이제 내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내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면 다 얘기를 해보면 다 어렸을 때 그렇게 올라갔던 것들. 그걸 다시 거꾸로 이제 한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만이 아니에요.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올라갔던 길을 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야 삶이 바뀌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가 내가 원래 왔었어야 되는 곳에 오는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서 약을 써버리게 되면 이런 어떤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을 잃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갔던 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죠. 예전에 그렇게 도피했어서 이렇게 멀리 왔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다시 돌아오고 탕자가 아버지께서 돌아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올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였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속화되는 거고 아니면 격리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네. 정신이 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정말 복잡하게 있어야 복잡하게, 예.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너무 커지면은 변형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일로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아는 이제 어머니인데 예. 지금 와서 생각을 애가 이제 자폐예요. 네. 애가 지금 30쯤 됐나? 그래서 그래도 장애인을 가르치고 장애인교회에서 뭐 피아노 강주도 하고 뭐 다니긴 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걔가 둘째인데 첫째가 맡았거나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도 어려웠고 교회 일도 많고 시댁의 일이 있고 그러면서 애를 좀 방치하고 너무 바쁘니까 옛날 텔레비만 혼자 보게 했대요. 혼자 놀아라는 애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텔레비를 많이 보고 그래서 자폐가 됐나 원래 그런 기질이 있나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해요. 그때 자기가 너무 바쁘고 가까이 일도 바쁘고 갈등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자폐네요. 자폐인데 텔레비 봐라. 그리고 애도 조용히 있었었는데 나중에 애가 그런 상황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성향인데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환경이 노출됨으로써 애가 그런 감정과 그런 거에 많이 빠지면서 혼자 자기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니면 진짜 호르몬과 기질학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자폐를 이제 알게 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과거의 삶 속에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삶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부모님의 양육의 부족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어떤 타고난 태생적인 어떤 영향도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할 때 이 시점에서 자폐라는 어떤 병명이 생겼어요.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태생이냐, 부모님이냐, 뭐, 또는 뭐 유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무의미한 게 그러면 그걸 했다 해서 그러면 찾아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할 때 이걸 문제를 찾아내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정상의 모습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있어야 되겠고 혹은 또 교육을 양육이 아닌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또 태생이나 영향이나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훈련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내려왔던 것들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구나, 교육이 안 되는구나, 혹은 뭐 함께하는 공동생활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전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겠죠. 아 얘가 참 이런 부분에 너무 혼자 있었어. 공동의 생활을 못했어. 양육이 없었어. 여기서 이제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이 없었어. 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떤 타고난 부분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미래에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할 때 요 현재만 머물러서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때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화, 정당화 이걸로만 끝나요. 그게 유전이다 하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양육, 아, 내 책임은 아니야. 혹은 뭐 생활의 책임은 아니야. 유전이니까. 그러니까 면책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는, 그걸 찾아낸다는 거. 반대로, 아, 그건 생활이야. 그러면 유전의 의미나 혹은 양육의 의미도 또 면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 이게 뭐냐를 논하는 자체는 그는 무의미한, 그거 백날 찾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무엇, 이걸 극복하는 무엇, 이걸 극복하는 무엇. 그래서 각각의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묶인 것을 푸는 거죠. 저희가 묶는 것을 푸는 게 속담이 뭐죠? 묶인 것을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그걸 푸는 거예요. 묶였던 게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걸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않고 아 이건 이거 탓이야.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래버리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게 돼요. 악순환 속에서. 양도 잘 못 받아서 훈련이 잘 안 돼서 네. 미래에서 훈련이 잘 받는다고 할때 네. 부모가 이것도 해줘야지 끌어오게 되잖아요. 하지 않고 은혜로 해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대체하는 거죠. 예전엔 부모님에게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뭐 상담자에게서 이제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면 또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요나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제 돌아옵니다. 탕자가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졌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이에요. 그 과거의 적을 아는 건 의미가 없다. 면책을 한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데서 자료 수집이 있잖아요. 그 상담에 대한 자료 수집. 그 사람이 혼자 생활하는 게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양육을 좀 잘 못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유전적인 어떤 그 가족의 일가 있었다던가 이것들이 그래서 부모를 책임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의미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이 혼자 많이 있었어. 혼자 많이 있어서 공동체를 못 배웠다라는 원인이 있으면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에서 그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유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담을 받으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부족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수준만큼 이제 내려왔던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걸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해야 되고 예전에는 TV를 그렇게 하루 종일 켰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TV를 했던 걸 이제 내가 그걸 끈다. 그 개념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죠. 여기에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료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고, 설문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회 발표를. 원인만 밝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밝히려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 거기에 무슨 설명을 해준다 해도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나 상담을 해 나가면서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꿀 겁니다. 얘가 예전에 혼자 두셨죠? 지금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하셨죠? 뭐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했죠? 이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김기희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여기 한 자리가 비었네요.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자, 여기 두 분이 교회에서 뵙구나. 네. 오른교회세요? 오른교회 다녔어요. 오, 정말요? 네. 여기는 지금 처음 왔어요. 저기만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지금 화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교회 참여하고 프로그램. 계시는데 아. 봤어요. 우리 김기 집사님도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네. 아니 교회 제가 그래서 여기를 네. 여기 오시는 시간 내기도 어려웠는데. 아니에요. 오시느라. 이제 시간을 특별해서 와야죠. 방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식사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